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이제 그 전략 코드를 배워가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게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뭐냐? 무기 수출은 상품 수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그 식견이 있는 군사지정학적 관점을 같이 엮어서 평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우리 입장에서 무기 수출이란 건 뭐냐? 우리 서방 국가 아니야. 대한민국 서방의 주요 국가거든. G7이야 사실상. 서방주도 글로벌 질서를 정립하고 강화하고 이 질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한 영향력 확대, 영향력 투사예요 이게. 무기 수출은 상품 수출이 아니라고요. 영향력 확대, 영향력 투사예요. 그럼 우리 영향력이 확대되고 영향력이 투사되면 뭘로 나타나냐? 중국이 우리 함부로 못 다뤄. 북한에 찬스가 왔을 때, 자유와 찬스가 왔을 때 우리가 덤벼볼 수가 있어. 마치 블랙핑크와 BTS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다루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한류 때문에. 또 하나의 한류예요. 이거는 무기는 무지막지한 하드 파워고 한류는 무지막지한 소프트 파워예요. 둘 다 효과는 같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전략 코드는 뭐냐? 미국과 꼭 붙어서 가야 돼, 이거는. 우리가요,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수출용 무기에서부터 좀 멀어져요. 나 홀로 따로 놀아. 너무너무 첨단에 너무너무 고급의 무기체계 혹은 수출하지 못하는 무기체계. 예를 들어서 고급 공중드론 수출 못해요. 미국의 MQ-9을 만약에 미국이 수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1000대는 수출했지. MQ-9 돌리는 나라가 그것도 전부 정찰용으로만 돌리는데 공격용 아니라 외국은 한 10개 안 넘죠. 인도, 일본, 한국도 없고 오스트레일리아 있을 거고 네덜란드가 있고 뭐 몇 개 안 돼요. MQ-9 돌리는 데가. 글로벌 호크도 한 8개밖에 안 되고. 그런데 둘 다 9세대 공중드론 아니야. 앞으로 나오는 신세대 공중드론. 미사일 500km 1톤씩 넣고 갈 수 있는 거. 혹은 앞으로 나오는 무인 전투기. 음속에 1.5배, 1.7배씩 쌩쌩 날아다니면서 거의 F-16급의 그런 전투력을 발휘하는 무인 전투기. 이런 거 어떻게 수출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MTCR 체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출이 가능한 비핵 범용 무기 영역, 비핵 첨단 무기 영역에서는 우리가 세계 1등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럼 우리 영향력이 무지막지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지금 중동에서 보듯이 또 지금 우리 동유럽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에서 보듯이 미국과 꼭 붙어가야 돼. 그래서 뭐 수출의 제한을 풀기 위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 아니라 국산 엔진을 개발해야 합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이전 뭐 국민 여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건 좀 제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항공 엔진은요. KF-21 수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고급 공중 드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고급 공중 드론의 어떤 급수 이상은 못 만드니까. 급수 이하도 못 만들지. 가오리 만들려면 애프터 버너는 없지만 10,000파운드급 출력하는 거 만들어야 되고, 무인 편대기 하려면 애프터 버너는 없지만 5,500파운드, 6,000파운드 출력하는 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4단급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 편하게 가려면은 그 완켈 엔진, 로터리 엔진으로 한 50kW, 한 70마력 되는 거 우리가 편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그 무아브 장기 채공, 그 날개 긴 거, 걔 하려고 우리가 순간 출력 1,400마력, 상시 출력, 지속 출력 1,200마력짜리 우리가 터보 프롬 만들었잖아요.
우리 엔진이 지금 확보돼 가니까 무장형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저기 무슨 그 프레덴 휘트니 캐나다. 그러니까 프레덴 휘트니 캐나다는 별도 회사예요. 그 터보 프롭 잘 만들거든. 거기서 들어오는 엔진만 가지고는 우리 정찰형밖에 못 만들어요. 무장형을 가려면은 우리 엔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게 미국 MQ-9보다 몸집도 크고 성능이 좋죠. 기본 틀거리는 플랫폼은 물론 거기에 이제 달린 무장이나 뭐 전자장비가 성능이 더 좋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미국과 이게 꼭 붙어서 가야 돼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팔지 말라고 하는데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KF-21 팔려고 항공 엔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출입이 불가능한 고급 공중 드론을 가기 위해서 항공 엔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도 엔진도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미국에 대한 영향력도 강해지고 발언권도 강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방사청이나 ADD 국방부가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를 보면 무인기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전제는 그거죠. 미국이 올바른 글로벌 질서에 대해서 올바른 전략을 갖고 있어야죠. 미국이 뭐 트럼프 고립주의 같은데 함몰돼 있다? 그럼 우리가 끄집어내줘야지. 트럼프 집권하면 우리가 저항해서 개겨가지고 개발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예. 그래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올바른 국제 전략 쪽으로 미국이 와 있다는 전제, 혹은 미국을 우리가 그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윤석열 정부가 잘한 건데요. 미국의 위성 정보랑 우리가 지금 실시간 연동하잖아요. 우주군 요원들이 우리 저기 들어와 있잖아요. 오산미 공군기지에 이거 하려고. 근데 미국 위성 네트워크가 지금 급속 진화하고 있다고. HBTSS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궤도 추적을 해요. 이런 거랑 연동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려면 우리도 미국한테 뭘 기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도 K위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쪽도 미국한테 데이터 인풋을 줘야죠. 그래야 미국에서 오는 데이터도 더 좋아지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그 둘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성이 올해 지금 사이오 세 번째 뜨지 않나? 제 3호기 올해 뜰걸요? 우리 위성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 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사 위성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초소형 위성 그 군집 벌떼 위성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위성 네트워크와 우리의 위성 네트워크가 연동돼서 이렇게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돼야 돼요. 그래야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고 북한 자유와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전략 코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제가 엊그저께 다뤘잖아요.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지금 늦추고 있다고. 왜 늦추고 있냐? 아니 비싸고 값비싼 뭐 우주인을 고문해서 만든 것 같은 최첨단의 무지하게 비싼 한 대당 뭐 4억 달러, 5억 달러 가는 그런 차세대 전투기 꼴랑 한 100대, 200대 만들어야 소용없다. 양띠기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그 양띠기 밀어붙일 때 태반이 고급 공중 드론이다. 비싸면 한 대에 2, 3천만 달러, 싸면 한 대에 한 1,000만 달러, 무장까지. 그런 고급 공중 드론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지금 그 관점이 그쪽으로 옮겨가 버렸다고요. 누가 그 댓글에 글 써주셨더라고. 미국의 공군 전략에 그 전에 맹금류, 근사한 독수리, 근사한 매, 큰 수리매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그 공군 전략이 곤충, 벌떼, 떼, 곤충 떼로 바뀌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박수를 쳤어. 그 댓글 보고. 제가 그때 미국 NGAD 늦춰진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 그거죠. 그러면 미국 지금 상태가 뭐냐면은, 오랜가 미국이 앤드릴이라는 회사랑 제너럴 아토믹이 그 MQ-9 만든 회사일 거예요. 거기하고 두 군데, 앤드릴은 신생 회사인데 대주주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나머지 대주주는 무슨 소프트웨어, 그 인공지능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고, 그 두 회사가 창업을 하는 데인데, 앤드릴. 거긴 창업하자마자 미국 국방부에 민감한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앤드릴과 제너럴 아토믹 두 개가 지금 미국의 그 고급 공중 드론, 예, 고급도 아니죠. 뭐 한 대당 한 1,000만 달러 이짝저짝하는, 예, 한 120, 30억 이짝저짝하는 그 공중 드론 지금 계약을 받았죠. 1차 계약을 거기서 받았어요. 개발 계약을. 노스롭 그룹만도 아니고 보잉도 아니고 록히드 마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2차 계약 나오고 3차 계약 나오고 하면서 미국이 이걸 지금 발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또 그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최소한 F-16급 정도의 성능을 가진 무인기예요. 무인 전투기. 그게 이제 F-16 개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무인 오토파일럿, 인공지능 파일럿 해가지고 성공했죠. 비스타 프로젝트라 그러죠. 비스타, VISTA.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경이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속도를 보면 무인 편대기가 2020년대 말, 그게 아음속이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CCA급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가오리가 2030년경이에요. 우리가. 그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극비리에 운영하고 있는 RQ-180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항공모함에서 운영하죠. 그리고 비스타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F-16급인데 이게 무인기로 가는 무인 전투기는 우리가 아마 2030년대 말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비해서 뭐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한 5년에서 10년 시차를 두고 한 80%, 70%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멈트 공군 체제를 K 공군이 따라가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서방 선진국 중에 진심으로 이걸 따라하기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걸 따라하게 하려면요. 보세요. 자기 전투기 있어야죠. 쓸만한 거. 일단 쓸만한 자기 전투기 있는 나라 서방에서 쓸만한 거 뭐 있어요? 유로파이터하고 라팔밖에 없네. 미국 빼고 나면. 거기서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A사 레이더에서부터 하는 그 센서류가 다 국산이어야 돼요. 거기서도 우수수 떨어지죠. 항공 엔진이 국산이어야 돼. 거기서 우수수 떨어지죠. 국산 항공 엔진 가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독일이 힘이 있지만 안 하잖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게 고급 공중 드론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수입을 못해요. 공중발사 미사일을. 공중발사 미사일을 풀세트로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수수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수출할 수 있냐? 수출 못해요. 거기서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걸 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이거 잘못하면 이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가야지 뭐. 가랭이가 찢어져도 가야지. 지구에서 제일 흉악한 놈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 중국. 그래서 흉악한 이웃이랑 같이 해서 살면서 200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버티면서 살아와서 계속 그 게임 해야 되니까 우린 가랭이가 찢어져도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의 궁극적 상대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이다. 북한이 움직이면 배후에 반드시 중국이 있다. 북한만 따로 움직이는 거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트럼프 고립주의 저기 정치꾼들 누구야 엘브리치 콜비 같은 자가 마치 북한만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북한은 너희가 맞고 중국은 우리가 맞는데 그렇게 봤을 때 주한미군은 별로 중국 막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줄이고 뭐 이런 헛소리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북한 뒤에는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예요. 지금은 이제 그땐 소련이었고 지금은 반드시 중국이 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러시아까지 끼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전략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K무기를 바라봤을 때 지금 K무기가 지금 저기 그 동유럽 들어가서 확 판 바꿔버렸잖아. 지금 저기
저기 뭐야 그 중동 들어가서도 판 바꾸잖아요 지금. 남미도 그래요. 남미가 지금 중국 식민지 같이 돼가고 있어. 페루요. 우리한테 와서 무기 잘 사죠. 그런데 경제를 딱 보면 거의 중국 식민지화 되고 있어요. 근데 무기는 우리 거 사. 그 왜 그러냐? 페루 사람들도 겁나거든. 경제가 너무 중국이랑 엮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한국으로 가겠다 이거지. 그래야 주권을 보호한다 이거지. 그래야 미국과 원수 안 난다 이거지. 어차피 중국 공장 중국 원료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거나 세계 시장에 수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좋은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에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탄핵을 못 해갖고 100만 명이 서명했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탄핵의 취미인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